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9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37페이지 제3장 시장 전체주의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3장 시장 전체주의. 시장을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으로 삼기 위해서는 땅과 노동과 화폐가 마치 상품인 것처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컨대 시장경제는 법률적 허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적 허구는 소설 속의 허구가 아니다. 법률적 허구는 인간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에만 감내될 수 있으며 또한 지속될 수 있다. 천연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환경법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마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법이 없다면 우리는 노동시장의 속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천명하고 사회적 보호와 충분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보호 조치들을 확대를 요구하면서 필라델피아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신체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갖추도록, 즉 노동시장이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작동하는 데 불가결한 법률적 토대들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적 토대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38페이지 점차 해체되어 왔다. 화폐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화폐시장의 탈규제는 우리가 최근에서야 그 파괴적 효과를 알리기 시작한 어떤 사고치기와 함께 추진되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같은 법률적 토대들은 상실한 자유시장의 규칙들은 인간의 다양성, 땅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없다. 얼마 동안은 노동이나 땅 또는 화폐가 노동자나 자연환경 또는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허구들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현실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잡힐 수밖에 없다. 시장을 참여하는 자들의 순진한 믿음과는 달리 농협법의 해체는 자생적 시장 질서의 도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양한 시장들의 제도적 기초를 헛는 것이 귀결된다. 사실 하나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유형의 시장들을 정추하는 다양한 법률 제도들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교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서도 서로 달라지지만 역사와 법률 문화에 따라서도 서로 달라진다. 다양한 시장들의 제도적 기초들을 파괴하는 현재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화 또는 세계화라는 물신주의적 용어로 혼동되고 있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현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물리적 거리를 제거하는 것은 구조적인 현상이며 이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부터 비롯된다. 반대로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경제 정세에 따른 현상에서 이는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선택, 상업적 국경의 해체와 재생할 수 없는 신체적 자원의 과도한 착취, 인위적으로 낮춘 노동 가격으로 비롯된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상의 결합은 인간과 신호와 상품이 모두 전 지구적인 경쟁 속에서 같은 단위로 잴 수 있고 황금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는, 즉 법률용어로 말하는 확장되어야 하는 시장 전체 39페이지 주위의 유토피아로 귀결된다. 이 시장은 대전쟁이 끝날 무렵 에른스트 융거가 정의했던 의미에서 전체적이다. 융거는 일체의 인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과 천연 자원들을 24시간 내에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고 피비린내 나는 소비 과정이 시장의 역할을 하는 전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원들이 절대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기초하는 조직 양식을 지칭하기 위해서 전체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처럼 인간의 피로 작동하는 터빈을 닮은 전쟁 기계의 획일적인 작동을 필요한 연료로 변환시키는 것을 정당한 계기이다. 전쟁 이후에 도입된 조직 양식들은 이 운영 모델을 따랐으며
일체의 존재와 사물을 처분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매니지먼트의 세계를 탄생시켰는데 그 세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것이며 이미 1930년에 윤거가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하였던 세계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교묘함은 기록의 강요가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과 기준이 중단 없이 그 요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영화한 영역에서도 확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질서에 따라 안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삶의 양식은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팽창하게 긴장시켜야 하는 죽음의 경주를 닮았다. 경제적 경쟁이 법질서의 궁극적 목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생산과 교육의 증가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이 목적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 경쟁에 참가할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WTO를 탄생시킨 마라케시 협정은 이러한 교리의 진술로 시작된다. 이 협정 전문의 제1조에 따르면 무역의 영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상하 수준의 향상, 완전 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수요 40페이지 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뚜렷이 대조된다. 계량 가능한 지표들, 고용률, 소득과 수요의 높은 수준 및 지속적인 양적 증가의 상승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는 여기서 그 자체의 목적으로 취급된다. 경제와 무역이 할당된 목표 리스트에서 인간은 사라졌으며 이와 함께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인간의 영적 삶도 사라졌다. 목적의 실현 방법과 대조에 관련해서는 대조점이 적지 않다. 마라케시 협정 전문 제3조에 따르면 목적의 달성은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함축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무역에 관한 규칙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효율성은 국가들에 부여된 사회적 정의의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면 WTO 협정은 수단과 목적에 관한 일체의 위계를 없애버리고 있었다. 자본과 상품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생활 수준이나 고용률 또는 소득 수준에 비추어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역의 국경을 철폐하는 것은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일체의 평가를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교리 속에서 경쟁의 목적이 되었고 인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었다. 심각한 경기 변동을 방지하고 원자재와 식료품의 국제가격에 더욱 큰 안정성을 보장 필라델피아에서는 로마자 4번 하는 것은 지향하는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경쟁은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기업들과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모두는 자신의 비교 우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기에 따라서는 편향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는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